이거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여기 민간 소리 친 거 보세요? 아드님을 죽인 당사자가 사과하는커녕 그 집 앞에도 이렇게 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계속되리라고 혹시 상상하셨어요? 상상 못했죠.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잘못했다고 사과할 줄 알았지. 그런 세상인 줄은 몰랐다고요, 그전에도.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왕국가 좀 그렇단 말이야. 왜 이거? 전두환 씨. 경제사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건 뭐야? 당신 네들은 전두환이가 좋지만은 나는 안 좋아. 이번이 5번째 영화인데요. 정말 떨리네요. 사실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욕을 먹을까 고생이 많이 됐는데 목소리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벌써 욕을 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전두환 이야기를 20, 30대에게 우리가 넘겨주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 싸울 동력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싸우다가 쓰러져 버리면 다음 우리를 이어서 싸울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관계자의 대화를 한 200번 이상 한 사람인데 이상하네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갈아 넣었어요. 이야기 공감할 수 있도록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게 먼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통 이 영화 이 관객과의 대화는 질문도 받고 하거든요. 일단 질문 영화가 완벽하면 별로 질문이 없더라고요. 질문하실 분 계세요? 네, 역시 오늘도 질문이 없으신데 그래도 관객과의 대화니까 감독의 독백이 아니라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제가 몇분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죠. 그 전에 제가 원래 배은심 여사께서 주인공이죠. 그래서 모든 이 행사에 항상 배은심 여사께서 이 앞자리를 차지해주셨는데 여사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천천히.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배우들 중에서 지금 소개해드릴 분이 별로 안 계세요. 우상호 의원이 자택에 오시기로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지지율이 갑자기 흔들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민주당에서 긴급 선대위 긴급 대책회의가 지금 소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오셨어요. 해드리면 이 상황이 상당히 긴박한 것 같습니다. 그죠? 대신에 정말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용기 있는 사나이를 한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남태우 배우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앞으로 좀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무식한 분 아닙니까? 전두환 씨가 소형병을 던져서 당시에 되게 옥고를 치르시고 고생하셨어요. 자, 우리 인사말 보시고 나서 또 달리 또 소감이 또 남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넘태우라고 합니다.
엊그제일 같은데 34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게 독재자를 칭송하기에 바쁜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이 독재가 부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꼭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 전투항 영화가 굉장히 유의미하다. 2030들에게 뭐 설명하기도 힘들고 한데 이걸 보면 아마 최소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상호 감독님의 노력에 대해서 이제 좀 고맙게 말씀드리고 싶고, 작년 6월인가 그때쯤이었어요. 전화 와서 이게 좀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본인이 그 사건 현장에 반드시 한번 나타나지 않습니까? 34년 만에 나타나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 많이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어. 그래서 숟가락이 열려 있더라고. 숟가락 빼니까 열리더라고. 그래서 율곡면 내철이에요 저기. 그래서 율곡면사무소 전화해가지고 뭐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하죠? 와이스나 DJ 그 기념관 못 생각 못 갑니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민망해하더라고. 상황도 그렇고 뭐 얘 무슨 말인가 자기를 좀 매우 부끄러워하더라고. 지금 그쪽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전두환에서 고향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뭐 에피소드 있었는데 그런 코미디 부분을 빼고. 이분이 보통 이 팟캐스트 대가시기 때문에 한 번 알게 되면 1시간이 더 제 출연 분량만큼 꼭 말을 한다 이런 신조를 갖고 있는데 한 5분 나왔어요. 그래서 5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이상호 감독님의 어떤 이런 저는 30년에 걸친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존경하고, 제가 예전에 30몇 년 전에 저는 이제 생가 담당이었고 이상호 기자님은 본가 담당이라서 서로 공조를 해서 그랬는데 이 영화에서 또 만날 수 있어서 참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선거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이제 이걸 또 많이 여러분들 알려주셔야 실제 흥행도 되지만 그걸 떠나서 역사를 바로잡는 데 큰 기여할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쪽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지금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절대 그럴 일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제2의 전두환이 윤두환이 우리 경우가 있다면 또 뭐 감행하실 의사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구글 검색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저분의 생각이 어딘지를 알 수 없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거보다 일단 폭탄주를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 뭐 사실은 그 인터뷰 내용도 있거든요. 시대가 변했고 그때는 화염병과 물리력으로 독재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매체로 발달했고 독재를 광주 때처럼 고립시키거나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마이크를 들고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전 방식의 어떤 물리력을 동원한 독재 싸움은 좀 끝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저도 블랙리스트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때부터 뭐 사실 예전에 이 사건을 가지고 극영화를 만들려고 시나리오까지 다 개발이 됐어요. 예전에. 근데 그걸 이제 그 영화사에서 지금 이 정부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 그게 M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심한 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정부에서도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났는데 이 전투항이 나와서 그래도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참 고마운데, 저도 지금 사실 현업 배우를 하고 있는데 제 영화가 뭐 잠깐 최근에 나온 거 장면 오면서 맨 앞에 1부만 나오고 집에 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당 관련 영화가 있어요. 대무가 한과항이라고. 그 좋은 영화인데 그 코로나 때문에 개봉이 계속 이제 늦춰지고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전투항인데 다큐가 나와가지고 제가 원래 현직 배우인데 그래서 연기를 안 하고 너무 진지하게 나와가지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진지하지 깜짝 놀라. 저도 저렇게 진지한 면이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우상호 의원이 오셨으면 또 우리 다시 또 역사의 뒤 그 무대에서 있었던
더 소중한 얘기를 더 들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더 싸움이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광주도 그 이후 집권 과정에서도 전두환을 완전히 꺼진 불을 소각해서 역사 속으로 봉인하는 데 실패한 것도 언론이고, 그로 인해서 꺼진 줄 알았던 불이 다시 초과성간을 태웠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도 역시 언론의 책임이었고, 그 동시에 또 보면 항상 검찰이 있습니다. 검찰이 추징금도 결국은 눈속임하고 추징하지 않았고 전두환 관련된 사법처리 이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날 언론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게 되고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언론이 부재한 현실이 힘겹게 느껴질 텐데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바쁜 시간 내주셨는데 열린공감TV에 강진구 선배님 모셨습니다. 두 번째로 똑똑하면 서러울 사람인데 오시면서 지하철을 잘못 내려가지고 꼴찌로 왔습니다. 자,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진구 선배.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진구입니다. 우리 이상호 감독은 보다는 제가 대학을 1년 먼저 들어갔고 언론사 입사를 제가 한 3년 먼저 한 것 같아요. 우리 영화를 보면서 보니까. 그런데 늘 저는 우리 이상호 감독을 제가 호칭할 때 상호 형이라고 해요. 네. 상호 형이라고 하는 거는 언론사 후배이긴 하지만 항상 이상호 기자가 걸어가는 길은 나한테 항상 큰 거인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상호 씨하고 내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뒤에서 늘 후원하고 마음으로 후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상호 우리 감독이 가끔씩 통화할 일이 있으면 제가 항상 상호형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로나이 신문사에서 차례찬 길바닥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상호 감독한테 이제 빚진 것을 좀 갚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상호 감독의 분노와 슬픔을 이해하게 됐고, 저는 영화에서 그 연세대 정문 이한열 선배 앞에서 싸우는 이한열 선배를 뒤로 하고 물러났던 도망갔던 자기의 그 위치 를 여기 도망자의 표석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저도 이상호 감독을 늘 앞에 세우고 뒤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제는 나도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전두환 독재는 80년 광주에만 있지 않고 연희동에만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고 우리도 의식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의식 속에 있는 독재를 끊어내지 않으면 전두환의 망령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의 독재의 부활을 꿈꾸는 윤석열의 전략은 굉장히 교묘해졌죠. 군사병력을 동원하는 대신에 검사들을 동원했고 그들을 언론이 미화하면서 공정과 정의의 화신으로 만들어 놓고 많은 20대, 30대들이 그 윤석열을 통해서 자신의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80년대 전두환 독재를 끊어내고자 했던 청년들의 모습이 거꾸로 지금 이 시대에는 독재의 망령을 부활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려운 세대가 청년 세대가 되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저도 90년대 언론사 몸담아 오면서 제대로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한 제 자신의
책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를 보면서 다시는 물러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번 대선은 우리가 시민의 승리로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이상호 감독에서 더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고 저는 열린공감TV에서 대학 때 못 던졌던 화염병 내일 가서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한분한테 되게 고정하신 분이고 저는 사실 다빙벨이라는 영화 때문에 이 영화 제작에 강제 징집당한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뜻하지 않았던 일들을 5번째 하게 되는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이 관객 한 분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저는 지금 한 분을 극장으로 모셔서 사실 2시간 가까운 시간을 그야말로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온전하게 대화하는 엄청난 권력이며 잘못하면 폭력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한 분이 극장으로 오게 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우주가 지금 와 있는 것인데 지금 제 앞에는 은하계가 사실상 펼쳐져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저는 정말 절절한 외침입니다. 우리 전두환을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근혜가 왔고 이어서 다시 이제 제2의 전두환이 나오겠다고 하는 판에 방금 우리 강진구 선배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22살 나이에 독재에 맞섰던 바로 그 지점에 있는 22살의 우리 청년들은 제2의 전두환 윤석열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2살 청년들에게 이 영화를 꼭 좀 보여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과 함께 여러모로 부족한 영화입니다만 이 영화 소문 좀 많이 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까 제 농담이고요. 질문 편하게 좀 해주시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마이크가 지금 있죠? 마이크가 갈 겁니다. 어디 계시는지. 여기 오른쪽에 계신 관객분. 네, 안녕하세요. 저 남양주에서 온 만만키아입니다. 저 녹음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마스크 쓰셨으니까. 오늘 영화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는 10살 때 광주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광주 사태를 겪고 저희 집도 이제 그 전남대학교 병원 후문에서 엄마가 분식점을 하시다가 이제 엄마도 그 동네 통장이라서 주먹밥을 만들어서 그걸 배달을 하고 들어오시다가 이제 그 군인들 칼에 맞아서 돌아가실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분식점이 망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정말 그 서울에 도착을 했을 때 서울로 도망을 온 거죠. 도망을 왔는데 그때 이제 엄마 손에 2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 이제 동생이랑 셋이서 그렇게 살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화를 보면서 그때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그런 그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 때문인지 저도 이제 민주화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나 답답한 게 제 아이들도 지금 20대인데 뭐 물론 이재명을 찍겠다고는 하는데요. 근데 제가 그 전당 보러 가자고 하면 엄마를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혼자 왔어요 오늘. 저희 신랑은 원래 이제 이재명이 양아치라고 안 찍겠다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윤석열이 너무 막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집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그 정치 유튜브만 보고 있으니까 뭐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재명 이제 찍겠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쪽에서 질문이 뭐냐면 그 20대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진보 보수 이제는 젊은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이제 우리 때처럼 그렇게 보수와 진보를 나눠서 그렇게 생각과 이념적으로 갈라서 생각하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뉴스를 보면 95% 넘게 전부 보수 언론들이잖아요. 그럼 왜 그 정말 보수고 진보고를 떠나서 공정하게 팩트를 전달해주는 그런 종편 채널 하나가 없는 것인가라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실 윤석열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있을까? 언론이나 이런 게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편 정말 공정한 언론이 될 수 있는 종편 같은 거 그런 거 우리 시민의 힘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방송국에 20년 있다 잘렸잖아요. 참 이게 절차적으로나 실제로 얼마나 자본을 가지고 새로운 언론을 만든다는 게 어려운 줄 알기 때문에 이거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KBS, MBC 최소한 공영성을 강화해주는 차원에서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별도의 언론을 만들 필요 없이 별도의 방송을 만들 필요 없이 충분히 그 기능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기대 안 했거든요. MBC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여기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저걸 촬영하러 나가려고 얼마나 비굴하게 빌고 설득하고 저걸 전두환을 취재를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전두환한테 취재하면 한 3일 정도는 골병이 들어요. 맞아서. 그러면 너는 왜 그 기자가 품위 없이 그렇게 인터뷰 안 한다고 그러면 가지 말지 가서 맞고 와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 조직 내에서 당하는 그런 압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서럽게 취재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나서 좀 그랬어요. 근데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오늘 장인수라고 하는 MBC 후배 기자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트에 있는 친구인데 채널A와 한동훈 검사, 독립운동가 한동훈, 나중에 곧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는 바로 그 친구가 채널A와 나눈 대화가 공개가 됐어요. 한동훈 폰이 안 까지니까 한동훈과 통화한 사람들의 폰을 까서 법정에서 확보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언론을 활용하고 있어요. 현직 국장이야. 모든 취재 지시와 방향 그리고 사찰 자료를 다 넘겨주고 총선 국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언론을 휘두른 정황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근데 MBC에서 보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 MBC의 현실이면 다른 데는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가 명확하게 새로운 언론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적어도 이 시점에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의원이나 신분 있으신 분 광주 항쟁 학살에 피해 가족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워낙 영화가 깔끔하니까 저라도 이렇게 섣불리 이해는 합니다만 네, 좋습니다.
진군부 때와 저희 저 여성분 이쪽 네. 죄송합니다. 말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아직 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그 김광석 영화 보고 나고도 끝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동영상을 못 쓰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좋은 점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부족한 점을 한 10가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 영화 정말 좋습니다.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제일 좋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기승전결 만들어서 감동 주는 영화를 만든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영화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다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상호 기자님이 그렇게 너무 영화 같은 너무 힘든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영화보다 더 큰 감동을 느끼고 또 민주화의 역사이자 또 이상호 기자님의 평생 해오신 일에 대한 역사이자 반드시 만들어졌어야 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영화 끝나고 나서 제가 딱 결심한 게 한 영화가 있었어요. 앞으로 이 감독이 만든 영화는 내가 평생 본다. 그게 살인의 추억의 봉준호 감독님이었거든요. 지금 세계적인 감독 되셨잖아요. 제가 또 한 분, 이분이 만들면 반드시 영화를 본다는 분이 바로 누굴까요? 이상호 기자님 세계적인 감독 되실 겁니다. 사실 영화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만드시는 게. 그래서 제가 이상호 감독님 고발뉴스 매일 보면서 또 후원, 작은 금액 후원하면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방송하시다가 열변을 토하시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되거든요. 잠깐 좀 쉬었다가 광고 잠깐 하셨다가 하면 안 될까? 좀 조마조마하면서 많이 봐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랫동안 영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상호 기자님 보면 좀 예의가 지나치실 때가 있어요. 반대적인 그런 댓글 쓰면 무시해도 되는데 그거를 다 응대해 주시거든요. 근데 겁도 엄청 많으세요. 예의도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나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겁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고발 뉴스를 하고 저렇게 사람들을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울면서 센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강해질 수가 있나 되게 놀랄 때가 있는데 그게 저는 이상호 기자님이 국민들한테 일러주는 존재, 일러 바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알았어요. 이한열 열사님이 상호야 가자 얘기하셔가지고 하시는 걸 제가 알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한열 열사를 위해서 이한열 열사한테 죄송한 부분에 대해서 이상호 기자님이 이미 평생 동안 너무 이미 충분히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좀 보너스로 이제 할 거 다 했는데 이한열 열사, 이한열 형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앞으로는 내가 보너스로 즐겁게 더 할게 이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물론 광주에 있었고 광주에 그땐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생이 아니어서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한열 열사를 잘 모르지만 우리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있고 노회찬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은심 여사도 있고 살아계신 분 중에서는 이상호 기자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상호 기자님께서 이한열 열사를 기록하시듯이 저희는 또 이상호 기자님을 기억하면서 이 영화에서 힘을 주셨던 말씀처럼 전투환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렇게 욕심이 과하진 않고요. 이상호 기자님께서 한 120살 정도까지만 살아주시면 아주 건강하죠. 무리하시지 말고 그냥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무도 메꿀 수 없는 자리가 있거든요.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꼭 건강하게 오래 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영화가 계속 이제 상영이 되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면서 보니까 죄송해요 말이 길어서 네이버 리뷰 보니까 2명이 안 좋은 글 올리고 영화 꼭 보세요 이런 글에다가 저 싫어요 댓글 싫어요 그 숫자 올리시는 분 3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만 좋아요 해주셔도 댓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셔서 네이버 리뷰 보시고
좋은 글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이 10대인데 저희 아들이 주로 보는 동영상이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공부 성적 안 나올 때 빨리 성공하는 법 이런 거 쇼트를 많이 보더라고요.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전부 일배 쪽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민주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민주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우리 아들이 볼만한 게 있을까 찾아봤는데 쇼트가 짧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20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전두환이든 뭐든 우리가 죄송합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조선시대 태조나 고조나 우리가 다 EBS에서 그 사람이 잘했고 뭘 잘했고 못했고 다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두환이든 박정희든 다 그럴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쇼트로 짧게 그런 거 정리해서 해주시면 우리 젊은이들이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 길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 중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주진우 기자 영화가 일주일 앞에 개봉하는 영향도 사실 있어서 저희가 극장을 30개밖에 못 얻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잘된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지금 좌석 점유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30% 이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고 배급사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렇게 되면은 극장이 이제 주말부터 늘어납니다. 그런 것이 사실 영화 발표에 있어서 제일 좋은 수순이거든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화가 볼만하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20, 30대가 꼭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꼭 봐주시면 됩니다. 금, 토일 이렇게 남았는데 금, 토일 3일 동안에 이 지금 좌석 점유율 작은 30개 극장이지만 20, 30% 정도 좌석 점유율을 유지할 수만 있으면 그 다음 주에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다른 극장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극장 수를 늘리네. 이런 경우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카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에 사실은 윤석열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 저 얘기를 듣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정치는 잘했다. 대한민국 법원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당시 그 사형 선고한 판결문을 제가 직접 받아서 봐왔거든요. 95년 MBC 입사해서 제일 처음 한 게 제가 전두환 재판 참관한 거예요. 근데 자 지금 한번 나가셨는데 일단 사진부터 찍고 우리 움직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 좀 켜줄 수 있나요? 요 한 장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들 봤구나. 사진 좀 찍을까요? 불 켜줄 수 있나요? 잠시 뒤에 할게요. 그러면 제가 그때 구에서 봤던 그 당시 판결문을 보면 전두환은 뇌란과 반란수계 혐의잖아요. 그럼 뇌란 죄를 선고를 할 때 그 내란 행위의 개시부터 종료 시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범행 시작으로부터 끝. 시작이 80년대면은 내란의 끝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한열 열사로 인해서 투쟁했던 87년 6.29 선언까지가 내란의 종료예요. 다시 말하면 살인과 학살, 고문과 납치가 횡행했던 5공화국 전체가 내란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5공화국 전체 기간의 정치 행위를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란을 칭송하는 자.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저는 이 영화를 반드시 우리가 좀 많이 보고 이런 일 다시 없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 금토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사진을 좀 촬영할까요? 네. 요거 사진 촬영해서 제가 SNS에 올릴 건데 마스크 쓰셨지만 혹시
수배 중이시거나 얼굴 가리셔야 되는 눈까지 좀 가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앉을게요. 네, 오케이,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닭다리용 도구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인증샷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랑 사진을 찍으시면 얼굴이 아주 작게 나온다니까 위험하시고요. 네. 광주는 그거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여기 민간 소리 친 거 보세요? 아드님을 죽인 당사자가 사과하는커녕 그 집 앞에도 이렇게 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계속되리라고 혹시 상상하셨어요? 상상 못했죠.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잘못했다고 사과할 줄 알았지. 그런 세상인 줄은 몰랐다고요, 그전에도.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왕도가 좀 그렇단 말이야. 왜 여기 전두환 씨? 경제사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건 뭐야? 당신 네들은 전두환이가 좋지만은 나는 안 좋아.